자, 그러면은 다음 걸로 좀 가볼게요. 유형 4번까지는 했고 유형 5번. 자, 또 수열에 관련된 얘기가 중간중간에 튀어나오고 있어요. 자, 수열의 합에 관련된 내용 53번. 요거 간단하게 한 번만 직접 풀어봅시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직접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아,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게 있구나. 이게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얘 밑에 게 이게 지금 등차수열의 합이죠. 그래서 이거 아쉽지만 이거 2차예요. 2차. 왜? 등차수열의 합은 맨 앞 맨 뒤 앞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계속 더하면 똑같잖아요. 맨 앞 맨 뒤 더한 거 전체 한개수 절반. 그래서 얘는 2차분의 2차입니다. 2차분의 2차. 그래서, 답이 딱 숫자로 나와요. 숫자로. 미안. 54번하고 55번은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직접 좀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쵸? 그래서 얘는 어차피 2차 계수만 보면 분모 2분의 1이고 분자 2차 계수만 보면 8이니까 답이 16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56번. 미안. 요거는 하나 그냥 직접 후딱 한 번만 풀어봅시다. 어렵진 않은 거라서. 특별히 설명할 것도 딱히 없어요. 자, 너무 당연하게 분자의 2차 항이 존재하면 얘는 절대 수렴이 안 되죠. 무조건 발산합니다. 따라서 A는 반드시 0으로 나와줘야 되겠고 B만 가지고 이제 비율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어우, 다 맞았네. 미안. 자, 6이네요. 아, 얘는 0이네요. 요건 그냥 6으로 나와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A 플러스 B 6이 되겠네요. 넘어갈게. 진짜 얘 진짜 설명할 게 없어가지고. 자, 그럼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사실상 큰 걸로 묶기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 대다수는 그냥 죄다 켤레예요. 일부러 그렇게 문제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60번에 한번 설명만 해볼게요.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설명해 볼게요. 왜냐면 설명할 게 하나는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어차피 얘는 쩔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상 2n과 거의 동급이죠.
그래서 얘도 2n 근처, 얘도 2n 빼면은 그나마 발산의 여지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풀이 1번 풀이 편례를 씌워온다 그러면 4n제곱 3n 플러스 1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4n제곱. 자, 분모는 루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지워준다 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기에서 얘가 2차급 1차 그쵸? 이거만 보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걸로 나눠주는 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가 n으로 나눠준다면 얘는 3 그죠? 여기 n, 여기도 n. 근데 n 제곱으로 들어가죠. 랩으로 들어간다면 3으로 남겠고 루트 4 플러스 n분의 3 n 제곱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수렴하면 다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가 빵, 얘가 빵. 그죠? 뭐 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걸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혹시라도 나오게 된다면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루트 4 플러스 2분의 3 그래서 2 플러스 2분의 3 그죠? 그냥 4분의 3으로 나오겠네요. 그럼 이걸 지금 내가 왜 했냐면은 2번 문제 풀이 아니라 2번 풀이를 조금 보여주려고 해요. 자, 뭐냐면 요런 거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 자, 만약에 우리가 4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면은 얘는 만약에 완전제곱식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2n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이랑 비슷해요. 상수항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 제곱 전개하면 16분의 9니까 조금 모자라죠. 이거 나와요. 엄밀하게 따지면 얘예요. 근데 극한 입장에서 얘랑 아니 극한 입장에서 n이 무한대로 간다면 요거 있으나 마나 사실 차이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2n 플러스 4분의 3으로 쓴다면 차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똑같아요. 4분의 3이에요. 괜찮나요? 그래서 4분의 3 똑같이 나옵니다. 2차만 쓸 수 있어요. 2차만. 그리고 다른 거 양념되어 있으면 못 씁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내신에서 등장을 했을 때 혹시 내가 계산 실수하지 않았나? 뭐 이런 거. 그럴 때 쓰기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얘는 숫자만 있으니까 별로 안 어려운데 문자가 중간중간 껴있으면 생각보다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쓰기에 좀 좋습니다. 그렇게 쓸 때.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만 알면 돼요. 참고적으로만.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SN은 아까 했으니까 63번 소수분에 관련된 얘기 잠깐만 직접 풀어봅시다. 자, 되는 친구들은 그대로 가고요. 혹시라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면 얘기가 길어지면은 좀 지루하겠지? 그냥 한번 할까? 미안해. 그냥 총정리 한 번만 할게. 자,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미안해. 좀 지겹겠지만 전체 수체계를 한번 볼게요. 전체 수체계는 실수와 허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체계, 복소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실수, 허수의 구분 기준은 어딨냐? 허수에 있죠? 자, 왜? 실수가 너무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아우! 제곱하면 절대로 음수가 안 나와요. 괜찮죠? 0은 나올 수 있지만, 자, 얘는 제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걸 찾다 보니까 등장을 한 거고, 사실상 허수는 소개만 하지 거의 쓸 일은 없습니다. 그죠? 고등과정에서. 자, 그러면 실수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얘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리수는 저희가 뭐예요? 몹시 유리한 수. 미안. 자, 유리수. 유리수는 뭐냐면은 한자어로 보면은 있을 유자에 비율 리자예요. 비율이 있는 수예요. 자, 근데 뭐 엄밀히 따지면은 비율이 있는 수, 비율 리자는 사실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 얘가 영어로는 레셔널 넘버예요. 자, 근데 요 단어가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성적인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성적인. 그래서 이성적인 수, 뭔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에서도 이걸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뭐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레이시오. 비율이라는 뜻이잖아요. 비율적인 수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걸 갖다가 272자를 써가지고 유리수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이름 잘못 지었다. 이거 유비수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은 많이 나오지만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서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비율리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얘는 그냥 비율수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비율수 정도로. 자, 그러면은 비율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대3 비율이 있으면 얘는 편의상 B에 대한 걸 2분의 3 또는 뭐 3분의 2 분모 분자간의 어떤 비율로 정리를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비율에 관련된 걸 분수꼴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분 기준은 여기 있어요. 분수꼴이 되냐 안 되냐. 다만 분수꼴을 쓸 때 이게 정수 범위 안에서만 놓고 봅니다. 자, 이때 분모 정수는 0이 아닌 걸로 정의를 내려야 되겠네요. 무리수는 분수꼴이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그 안쪽에 나오는 게 이제 정수가 있죠. 그리고 바깥쪽에는 그죠? 불쌍한 애, 이름도 없는 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타내지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둘이 구분 기준은 나중에 볼게요. 자, 정수 안에는 자연수라고 불리는 양의 정수가 있고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또 0도 있고요. 자연수 안에는 소수가 있고 합성수가 있죠. 1도 있어요. 자, 얘는 구분 기준이 뭐예요? 약수개수가 몇 개냐? 약수개수 1개, 2개, 3개 이상. 그쵸? 이때 소수는 무슨 소수예요? 한자로 놓고 오면은 바탕소자예요. 그래서 원소할 때 소자입니다. 어떤 자연수의 근간이 되는 수. 그래서 걔네들이 2개 이상 합성돼 있으면 합성수다. 그러다 보니까 약수가 되게 많아지는 형태가 되겠네요. 뭐 사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이쪽이 아니고 얘예요. 자, 그러면은 실수의 표현 형태를 좀 봅시다. 실수는 소수점을 기준으로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더 올라가도 되고요. 소점 아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 부호 판정까지 들어가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는 제곱하면 절대로 음수가 안 나와요. 자, 이때 얘보다 앞쪽에만 존재하는 수를 우리는 정수라고 부르고요. 하나라도 소수점 밑에 하나라도 숫자가 들어가면은 다소수죠. 한마디로 실수에서 정수 빼면 죄다 소수예요. 전부 소수예요. 괜찮죠? 자, 이때 소자는 얘랑 다르죠? 얘는 작을 소자예요. 작을 소자, 작은 숫자. 실제로는 0. 얼마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수만 소수로 잡는 게 맞아요. 하지만 좀 더 넓게 써서 소수 부분이 존재만 하더라도 우리는 소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죠? 좀 넓게 써요. 자, 그러면은 그 소수를 분석하면서 둘의 차이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소수를 구분해 봤어요. 자, 소수는 첫 번째 끝이 있는 소수. 그렇죠? 요런 것들은 당연히 분수꼴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3.4 소수점에 있는 자릿수만큼 10의 거듭제곱 써주면 분수꼴이 안 될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끝이 없는 소수는 분수꼴을 못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죠.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0 같은 거 3.333333 이렇게 나오는 순환소수,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차피 다 그냥 분수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유한소수라고 볼 수 있어요. 유한소수래. 유리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순환하지 않는 소수, 뭐 비순환 소수라고 써볼게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뭐 1.732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거, 끝없이 내려가지만 제곱하면은 정수가 나오는 신기한 수,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 아니면은 3.14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무리수, 원과 관련된 무리수, 원주율, 그죠? 비율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무리수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무리수 전체 범주가 있다만큼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듭 제곱해서 정수가 나오는 신기한 애들, 거듭 제곱근을 이용해서 통칭해서 다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원과 관련된 무리수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문자로 쓰고 말죠. 그 다음에 지수랑 관련된 무리수, 로그를 이용해서 들어가요. 예를 들면 2의 x제곱이 5 같은 거, 그렇죠? 얘 무리수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로그 이용해서 쓰면은 표현은 가능한 상태.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뒷부분에서 나오는 거, 당장 3단원에서 나옵니다. 지수함수의 극한과 미분에서 나오는 거, 극한과 관련된 무리수 2라는 게 존재를 해요. 고등과정에서는 이렇게 딱 4개만 하고 끝나요. 이 외에 나머지 다 무리수지만 우리가 표현 불가능한 무리수. 왜 점으로 썼을까? 무리수 있다만 하는 거 중에 진짜 점밖에 안 되니까. 아니, 무리수 그렇게 많은데 제곱해서 정수 나온 애가 몇 개나 되겠어요, 비율적으로. 진짜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리수는 어마어마한 원이에요. 근데 요거밖에 안 써요. 근데 허수까지 한다?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범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가는 거는 고등과정에서 원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소개만 하는 것 뿐인 거고.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어때요? 도저히 실수식 표현 방법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나마 얘네는 분수라도 쓸 수 있어서 괜찮아요. 유한소수까지는, 순환소수까지는. 이거는 그것만 해도 안 되니까 아예 새로운 기호를 들고 들어오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 17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소수 부분 나타내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수 있어요? 당연히 못 쓰죠. 당연히 못 써요. 소수 부분 때문에 지금 루트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요? 정수 부분을 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되게 서론이 길었지? 그죠? 엄청 길었어요.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아야 돼서. 지금 얘도 봐봐요. 제곱근이잖아요. 정수분 구하는 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소수분을 구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로그도 마찬가지. 자, 근데 뭐 얘를 건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정수분을 구하지? 비슷한 정수분을 생각해볼까? 일단은 뒤에 쩌리는 냅두고 얘만 보면 3n 괜찮죠? 그럼 3n 근처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제곱하면 9n 제곱. 자, 그러면 소수분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루트 17 같은 경우에도 4제곱과 5제곱 1 차이 나는 두 제곱 사이에 있는 수기 때문에 우리는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럼 얘가 3n보다 조금 더 큰지 아닌지는 제곱해보면 돼요. 딱 1 더 큰 수의 제곱만 써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9n 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이에요. 둘 사이에 들어가네. 그렇죠? 왜? n은 자연수밖에 안 돼요. 충분히 큰 자연수 범주라고 한다면 요 사이에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얘를 제곱 쉬운 요거로 놓고 본다면 얘는 어차피 3n이고 3n 플러스 1이다. 얘가 정수 부분이라는 얘기죠.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an을 뭘로 쓸 수 있다?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는 걸로 정리해주면 되는구나. 괜찮죠?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계속 써먹어요. 이렇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옵니다. 자, 나머지 우ত্ত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저희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습니다. 사실 그냥 켤레 씌우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켤레만 마저 씌워볼게요. 자, 9n제곱 5n 플러스 1 빼기 9n제곱 분모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 나오네요. 9n제곱 지워주면은 어차피 얘만 비교하면 되니까 3n 플러스 3n 분의 5n 6분의 5구나. 그렇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6분의 5 자, 그러면 우와! 자, 그러면은 얘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혹시 이거 아까 한 걸로 될까? 아까 한 거? 자, 강제로 안전제곱식을 이용해 준다면 일단 3n제곱이 9n제곱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둘 곱하기 2배가 5n이 나와야 돼요. 그럼 둘 곱하기 2배가 5n 나오려면은 6분의 5 제곱이랑 티끌 차이밖에 없어요. 상수 차이밖에 없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3n 플러스 6분의 5에서 3n 뺀 걸로 극한 쉬운 거랑 차이가 없는 애구나. 그래서 그냥 6분의 5라고 봐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67번 하나만 좀 더 풀어볼게요. 67번 계속 똑같은 꼴이라서 미안,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모든 방정식 문제는 인수분해가 1순위인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거나 근이 너무 지저분한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일단 이용해 볼 수는 있어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근이 너무 지저분한데 하필 구하는 게 대칭형. 대칭형이라는 거는 둘의 위치를 뒤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애들을 얘기해요.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합과 곱만 알면 끝나요. 그 합과 곱을 바로 보여주는 게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모든 분수꼴은 오케이. 모든 분수꼴은 분모를 없앨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분밖에 없어요. 무조건 통분밖에 없습니다. 답이 플러스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왔는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네. 5대1 미안해. 미안. 자, 얘는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건 솔직히 좀 너무 지저분하죠. 자, 이게 대칭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와 y의 위치를 뒤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는 애들을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모든 곱셈 공식은 전부 대칭형이에요. 부호 조금 차이 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다 대칭형이에요. 이런 애들 특징은 전부 뭐예요? 합과 곱만 알고 있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다항식의 대다수가
이따만큼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대칭형은 점밖에 안 나와요. 우리 고기 조금 벗어나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딱 그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진짜로 얼마 안 돼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진짜로. 나머지는 수학자들의 영역. 그죠? 열심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지금 대칭형. 얘 위치 뒤바꿔도 식의 변화가 없겠구나. 그러면 합각곱만 알면 되는데 분수꼴 할 거는 통분밖에 없네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합각곱만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겠네. 자, 얘는 1이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n-루트 n제곱 플러스 2n. 얘가 분모로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켤레가 너무 잘 보이니까 켤레로 갑시다.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마이너스 2n 분의 분자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 그래서 지워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그렇죠? 답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미안, 또 하나만 가는데 너무 지겹죠?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니까. 아닌가? 자, 68번. 요거는 설명 한 번만 좀 볼게요. 설명 한 번만. 자, 요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아까 내용을 좀 얘기한 게 있어요. 물론 68번 문제, 자, 원칙상 어떻게 푼다고요? 켤레요. 켤레로 어차피 100% 풀려요. 다만 특정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까 한 것처럼 좀 빠른 풀이가 가능은 하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빠른 풀이가 그나마 좀 가능한 애들.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가 사실상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냥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n 플러스 2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n 플러스 1랑 별반 차이가 없는 애예요. 그러면 지금 얘랑 얘가 당연히 n끼리는 지워줘야 되니까 a는 1 나오면은 발산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n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2에서 몇을 빼야 2가 나오겠느냐? 0 되겠죠? 그래서 a는 1, b는 0이다. 이게 확실히 맞아떨어집니다. 2차 현적에서는. 그러면 3차도 되나? 3차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외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3차는 그냥 켤레 써요. 3차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데 혹시라도 나오면 2차가 거의 대다수로 나오는데 2차는 다 통해요. 가끔 안 되는 경우들은 뭔가 양념이 가해진 경우들. 밖에다가 뭘 또 곱해버리거나 이런 케이스들, 그런 거는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알더라도 원칙적인 풀이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곱합은 1,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 미안해, 71번 하나만 해볼게요. 71번. 자, 만약에 잘 안 되면 켤레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다만 보인다면 빠른 풀이를 써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 먼저 풀어도 돼요. 오케이. 맞아. 그렇겠지. 그러면은
맞아요. 왜냐면 걔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어차피 수렴을 안 해요. 그게 답이에요. 너무 쉽다. 잘했어요. 답은 맞아요, 그거. 켈레 안 할 때는 어떻게? 그치. 얘는 어차피 얘랑 거의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n-2분의 3 플러스 kn. 그러면 n이 지워져야 되니까 k가 마이너스 1로 나와야 지워지죠. 오케이. 답은 미안. 근데 이거 되게 잘했는데 이거 결례 줘서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쓰는 것도 문제는 없죠. 그럼 얘는 n-2분의 3하고 사실상 똑같은 거예요. 그럼 n-2분의 3에서 kn을 더했는데 극한이 수렴한다면 n이 지워져야 되죠. k는 얼마여야만 돼요? 마이너스 1이요. 그럼 마이너스 1 지워주면 얘만 남지. 걔가 답이에요. 끝. 자, 그래서 얘는 물론 원칙적인 풀이는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요게 지금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자, 얘 지금 무한대로 갑니다. 얘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예요. 수렴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요. k는 무조건 음수 나와야 됩니다. 수렴하려면. 자, 근데 사실상 얘는 2차 항이 제곱근 밖으로 나가면서 1차급으로 가고 개수는 1로 나오죠. 지워야 돼요. 무조건. 얘는 일단 무조건 겉보기로도 마이너스 1이 여야지만 수렴의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다시 한번 이걸 굳이 완전 제곱식으로 안 된다. 상수항은 그냥 무시하고. 어차피 상수항 차이는 진짜 미소한 차이예요. 1차도 그럼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1차까지는 극한이 수렴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왜? 호랑이가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 돼요. 미안. 무슨?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n-2분의 3의 제곱 b랑 거의 비슷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n-2분의 3 빼기 n의 극한이랑 사실상 차이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만 나와요. 오케이. 자, 어차피 얘네가 없어지니까 요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1차 항이 사실 수렴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이건 너무 야매잖아. 엄밀하게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엄밀하게 들어가. 논술에서 이렇게 쓰면 진짜 점수 반토막 납니다. 논술에서. 그렇죠?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됩니다. 틀리는 게 아닌데 검증 안 하는데 막 썼다 이러면서 그냥 이런 극한의 기본이 안 된 친구 이러면서 그냥 점수 팍 깎아버려요. 진짜로. 논술은 안 돼요. 논술은. 서술이면은 그나마 선생님들이 좀 봐주면서 그래 뭐 이거 아는 정도면 당연히 하겠지 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교수님들은 그게 짤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팍 깎아요. 괜찮죠? 자, 그럼 얘는 원칙상 풀이를 놓고 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켤레 씌운다 그러면은 n제곱 빼기 3n 플러스 2 빼기 n제곱이 되겠고 분모에 켤레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n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지워지니까 호랑이가 없는 곳엔 여우가 왕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1차 그게 얘네랑 같은 급수가 돼버려요. 얘는 무시하면 안 돼요. 괜찮죠? 얘가 있기 때문에 무시를 해도 되는 애가 되는 거고요. 괜찮죠? 자, 그래서 답은 2분의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2분의 3. 그래서 이걸로 엄밀하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별로 크게 필요는 없어요. 다만 되게 빨라요. 그리고 실수가 적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증 용도로 쓰기에도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쉬운 문제만 봐서 그렇지 되게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꼬아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딱 시작 지점만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되게 꼬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함수의 극한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활용도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고요.
자, 유형 10번. 얘는 일단 저기 72번을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자, 이거를 못 푸는 사람들은 사실 없어요. 이건 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학 2에서도 얘는 시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어보라고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갖다가 문제 푼다 그러면은 아니 솔직히 수렴 안 하고 답이 나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수렴하니까 얘를 갖다가 무슨 뭐 알파 같은 걸로 잡아놓고 어차피 뭐 수렴한다고 하면은 알파 플러스 1분의 3알파 마이너스 2는 2 그럼 얘는 3알파 마이너스 2는 2알파 플러스 2 그래서 넘기면 알파는 4 그럼 4네. 그죠? 그래서 답은 4. 그죠? 이렇게 풀고 넘어가죠. 근데 문제는 이 문제 어디에도 얘가 수렴한다라는 말이 없어요. 괜찮죠? 우리는 지금 수렴함을 가정하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물론 수렴 안 하면 얘가 값이 안 나오니까 이걸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엄밀한 증명에서는 순서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엄밀한 증명에서는. 그럼 얘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자, 극한의 성질 이거는 수열뿐만 아니라 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합답형 문제로 나온다. 만약에 극한의 성질을 내가 잘 못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본다. 통으로 본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통으로 본다라는 거는 치환한다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통으로 본다라는 건. 자, 그리고 참고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합성함수 나왔다. 90% 이상 전부 다 치환입니다. 90% 이상 전부 치환이에요. 만약에 미적분이 아니다. 99%예요. 99% 미적분이 아니라면은 왜 미적분에서는 나중에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치환해서 절대 못 풀어요. 개 빼고 다 돼요. 개 빼고. 자, 그럼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AN이 수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통째로는 지금 2로 수렴해요. 괜찮죠? 통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통으로.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미지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관계식 하나가 추가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일단 1차적으로 BN의 극한은 지금 2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N이라는 수열은 AN 플러스 1분의 3AN 빼기 그러면 우리는 AN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곱하고 정리하면 A는 몇 BN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곱해주면 AN, BN 플러스 BN 3AN 빼기 자, 뭘 하고 싶다고요? AN은 하고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N이 있는 애들끼리 합쳐보고 너는 이사 가세요. 그래서 얘랑 합칠게요. 그죠? 자, 그럼 얘는 AN 묶어주면은 BN-3 우변 넘기면 마이너스 BN-2 따라서 AN은 BN-3분의 마이너스 BN-2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얘는 이제 따로 계산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죠? 따로 계산해도 그래서 BN이 2라는 거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구나 아까도 4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인 거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 문제 답 내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답은 다 낼 수 있어요.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식이 뭔지를 그냥 한번 보자. 그렇죠? 왜? 이제 나중에 가서 볼 여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는 게 마지막이에요. 나중에는 많이 설명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뭐 필요할 때는 설명하겠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연습해 볼 수 있으면은 한번 연습해 봅시다. 75번으로. 75번. 자, 일단은 잘 모르겠으면 객관식 단답형이다 생각하고 답부터 뽑아내봐요. 일단 답이 안 나오면 그건 문제예요. 근데 답이 나온다 그러면은 엄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걸 고민만 좀 더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어차피 답은 맞아요. 답은 맞는데 이렇게 쓰면은 그렇죠. 큰일 나요. 서술형에서는 일단 점수가 장창 나가요. 조금 이따 보여줄게. 답 맞아요. 그죠? 뭐 답 내는 데는 사실 별로 지장은 없어 보여요. 그죠? 잘했어요. 그죠? 답 내는 거는 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답 내는 거는. 근데 그죠? 풀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러면 아니 어차피 뭐 이렇게까지 증명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텐데 답만 빨리 내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틀리진 않아요. 근데 합답형 문제 나오면은 모르겠어요. 이 말 나와요. 합답형 문제 나오면. 왜? 이 치원에서 몇 번 해보다 보면은 사실 합답형 틀릴 게 없어요. 진짜로. 다 잡혀요. 전부 다 기본 성질 가지고 치원만 좀 할 줄 알면은 다 잡아줘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BN은 무한 들어가요. 만약에 답만 낸다 그러면 잠깐만. BN이 무한 들어간다고? 3BN? 당연히 무한 되지 뭐. 그럼 AN이 무한대로 안 가면 둘이 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없죠. 괜찮죠? 저기 이게 또 갑자기 좀 뻘소리가 돼서 미안한데 저 빌 게이츠 우리 부자 아저씨 빌 게이츠 이름도 본문 미안해. 빌 게이츠 자 엄청난 부자예요. 자 거기에 이제 신흥부자 뭐 일론 머스크 그렇죠? 이 아저씨도 있죠. 자 근데 둘이 엄청난 부자인데 둘이 재산의 차이를 봤더니 2,000원 차이 나요. 그냥 둘이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2,000원 차이 나는 거면은 둘이 그냥 돈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재산. 지금 봐봐요. BN이 무한 들어가는데 3BN, AN 무한대 빼기 무한대일 텐데 2차나요. 그러면 뭐 3BN이랑 AN은 이게 똑같은 거죠. 사실상 T 없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야? 이 무한대 뭐 쩔이죠? 그냥 3분의 1. 괜찮죠? 답은 이렇게 내는 게 맞아요. 답은 이렇게 내는 게 괜찮죠? 어차피 주요한 포인트는 뭔지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엄밀하게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AN이 무한대로 가는 것도 원칙상 증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치환해서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면 통으로 다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CN의 극한은 2예요. 그러면은 BN의 극한은 무한대고 CN의 극한은 2다. 벌써 극한 2개는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AN 빼기 BN은 CN. 그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딱 뭐? BN이에요. BN만 지금 아니다. AN이에요. AN만 지금 수렴한을 발산한지 몰라요. 물론 우린 아는데 그렇죠? 아는데 검증은 안 됐으니까. 그래서 AN은 BN과 CN으로 싹 다 바꾸자라는 거예요. 왜? 얘네는 극한 둘 다 아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바꿔준다. 뭘로? AN 대신에 BN 플러스 CN. 그렇죠?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무한대 플러스 2 플러스 5 분의 무한대 빼기 5예요. 그러면 얘는 가장 큰 거,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얘 쩔이 무시하는 건데 왜 무시해요? 가장 큰 걸로 나누니까. 분모문자 BN으로 나누니까. 그래서 큰 걸로 나눠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 잠깐만. 나 이거 잘못 썼다. 미안해. 우악! 3 미안해. 잘못 썼네. 괜찮죠? 3BN이니까.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무한대분의 상수. 빵으로 갈 거예요. 얘도 빵으로 갈 거예요. 얘도 빵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핵심은 무한대분의 상수를 0으로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냥 무한대로 나눠버리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써주면은 논술에서 그 누구도 감점 못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는 안 해요. 뭘 아예 안 써도 돼요. 알고는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는 써야 되니까. 괜찮죠?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10번도 넘어가 볼게요. 유형 10번. 자, 그러면은 극한의 대소관계. 뭐 극한의 대소관계라 그러면은 일단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AN과 BN이 있어요. 자, BN이 AN보다 항상 커요. 뭐 1항도 더 크고 2항도 더 크고 3항도 더 커요. 그러면 잠깐만, BN이 AN보다 무조건 크면 극한시험 아니다, 이거다 쓰지 말자. 요게 항상 성립을 한다면, 아니 극한 씌운다고 해도 부도가 바뀌어요? 아니 각각의 항들이 항상 BN이 더 크면 뭐 어차피 무한대로 간다 그래도 부도가 절대 바뀔 일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얘면 얘다, 이거 참이에요? 아니죠. 왜 아니에요? 뭐야, 얘가 무조건 큰 거 아니야? 그렇죠. 문제는 요거예요.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BN이 만약에 n분의 2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얘는 무조건 더 큰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극한을 씌웠다라고 한다면 얘는 0보다 조금 더 큰 거는 맞지만 사실 수렴값이 얼마예요? 딱 정수형이죠. 얘도 수렴값이 정확하게 딱 0이라는 거예요. 0보다 큰 게 아니고 0이에요. 그죠? 수렴값으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야, 0은 0보다 크다. 수학적 표현에 모순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 없애주려면 등호 붙여주자. 그렇죠? 그게 한 가지 해결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어때요? 등호가 붙어야 되는구나. 그럼 얘는 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모든 극한은 등호만 넣어주면 되겠군. 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AN이 BN보다 크다. 자, 이때 AN과 BN은 둘 다 발산한다 라고 한번 써봅시다. 둘 다 발산해요. 자,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AN, BN이 둘 다 수렴을 안 해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OX 한 번만 갈게요.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써주면 내가 돌려다니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자, 확률은 50%. 확률은 50%. 자, 돌려서 한번 볼게. 오케이. 자, 확률은 50%. 오케이. 박빙의 승부가 나왔어요. 박빙의 승부. 3대3. 3대3. 자, 다수결의 원칙. 아쉽지만 적용이 안 되겠군. 미안해. 맞아요. 자, 이게 왜 맞냐면은 둘이 등호가 될 여지가 아예 없어요. 괜찮나요? 등호가 될 여지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래도 둘 다 수렴하는 경우까지 생각하고, 수렴하는 경우 중에서도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까지 다 내포해야 되니까 얘는 생각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라도 안 되면 이게 성립을 안 하니까. 괜찮죠? 근데 안 되는 그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얘는 그게 안 되는 경우를 다 배제해놨어요. 그렇죠? 아예 발산해버리면은 수렴할 일이 없으니까 같을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맞습니다. 이게 가끔 가다가 뭐 나도 지나가다가 가끔 한번 궁금해서 막 인강 한번 보긴 하는데 극한 시험엔 등호 다 집어넣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안 돼요. 진짜로. 괜찮죠? 그 이유를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이 비슷한 케이스예요. BN은 AN보다 커요. 자, 근데 AN과 BN이 다른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한다면 그때도 얘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무조건 맞겠죠. 왜냐면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을 안 한다 그랬으니까 등호가 들어갈 여지가 아예 없어요. 한마디로 이 등호는 왜 집어넣는 거예요? 쟤네 둘이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딱 걔 때문에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뭐 이런 것도 샌드위치 정리. 그래서 되게 유명한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n-1이고 뭐 BN이 n분의 n 플러스 1이에요. CN은 그 사이에 있어요. 무조건. 실제로 그래프 그려봐도 얘는 1보다 작잖아요. 뭐 그려보면은 뭐 자연수니까 1인 지점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정수점만 나와요. 그죠? 자연수점만 등장을 하고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지점에서 또 자연수점만 나와요. 아우 당연히 사이에 있으면 얘는 100%안 만나요. 괜찮죠? 그렇지만 통째로 다극한 씌우면 어떻게 된다? 그죠? 이거는 다 똑같아져요. 얘가 1로 수렴해요. 1보다 조금이라도 작지만 어차피 우리는 수렴값은 1로 봐요. 괜찮죠? 얘도 1보다 큰 값밖에 없지만 수렴값은 1로 봐요. 1이 아닌데 1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1보다 큰데 1보다 작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수학적 표현에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등호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냥 1로 본다. 이걸 우리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한 문제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참고로 모든 진동 문제는 거의 대부분 다 샌드위치 정리로 증명합니다. 거의 모든 문제는 다. 자, 그래서 사실 뭐 76번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76번 요거 하나 설명 안 할 건데 그냥 직접 한번 풀고요. 80번 갑시다. 76번 풀고 80번 가볼게요. 자, 80번의 문제는 뭐예요? 사인. 차라리 n곱, 저기 세타가 그냥 파이로 나와 있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하필 n 세타예요. n을 1, 2, 3, 4 집어넣어봤자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사인은 죽었다 깨나도 일정 범위 안에서밖에 못 움직여요. 그렇죠? 진동 범위 안에 있습니다. 자, 그걸 잘 생각해 주면 돼요. 힌트 좀 줄까요? 뭐냐면은 사인 값 자체는 절대로 마이너스 1과 1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인 n 세타 전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지만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 힌트를 좀 가볼게요. 푼 사람들은 답 체크되어 있는 사람들은 답이 맞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접근 방식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가장 심플한 방법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극한은 사실 내가 수학 2에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극한은 뭐 앞으로 계속 들을 거예요. 어차피 1년 내내 들을 거라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합니다. 극한이 나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꼴부터 보는 거예요. 꼴. 여기서 꼴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랬으니까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대충 어떻게 갈까? 일부 대입 한번 해보는 거예요. 꼴부터 보는 겁니다.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2 곱하기 무한대 플러스예요.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 건 3 곱하기 무한대 빼기 사인 무한대예요. 뭐 세타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 세타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 잠깐만. 그럼 얘는 무한대 플러스 1분의 3 무한대, 무한대 빼기 사인 무한대? 뭐야? 그냥 각도가 무한대인데? 절대로 어딜 못 벗어나네요. 얘는 무한대 입장에선 티도 안 나는 애들이에요. 괜찮죠? 무시해도 됩니다. 자,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가장 심플한 풀이 방법.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딱 뭐다? 요거 무시하고 요거 무시하면 2분의 3. 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큰 걸로 나눠주면 돼요. n으로 나눠주면 와우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결국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얘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얘는 100% 빵인 게 눈에 그냥 확 보이는데 얘가 잘 안 보이니까. 자, 뭐 물론 얘도 보일 수는 있겠지만 한 번만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사인 n세타 마이너스 1보다 커 나지만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럼 n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부동화 바뀌어요? 어차피 양수인데. 그렇죠? n은 자연수밖에 안 써요. 안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등식 안에서 극한 씌웠다고 부동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등호 없어도 지금 넣어줄 판인데 괜찮죠? 자, 그럼 얘는 빵. 0 마이너스지만 0으로 수렴해요. 얘도 빵. 얘는 그냥 빵이네. 그렇죠? 왜? 아니 뭐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얘는 그냥 0으로 봐도 문제 없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무한대분의 진동은 무한대분의 상수랑 별 차이가 없어요. 진짜로. 괜찮죠? 자, 딱 그 느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분의 3. 너무 쉽다. 괜찮죠? 오케이. 삼각함수 나오면은 절대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들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삼각함수가 수열이랑 연관되어 있으면. 자, 그러면은 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 다른 방법은 너무 무식한데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한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예 적고를 만들어 버리는 거. 뭐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럼 마이너스 사인 n세타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요. 그럼 얘는 3n 더해도 돼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로 나눠도 어차피 부동화 안 바뀌어요. 어차피 양수로 나누는 거니까. 거의 극한 쉬우는 거예요. 괜찮죠? 얘 어차피 2분의 3 나오고 얘도 어차피 2분의 3 나와요. 왜? 얘 뒤에만 차이가 나는 애라서. 괜찮죠? 그래서 얘도 2분의 3이구나 라고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심플한 풀이, 요거는 좀 길지만 우리 원래 알고 있는 방식 충분히 쓸 수 있는 풀이. 오케이. 그래서 진동 관련된 애들은 사실 문제가 거의 대부분 샌드위치 정리로 많이 가요. 샌드위치.
자, 그 다음에 사실 뭐, 이걸 쓰는 건 좀 오반가? 이건 좀 오반가? 요새는 저기 가우스가 지금 멸종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그죠? 가우스가 멸종위기입니다. 소수 부분이 굉장히 중요도가 축소됐어요. 가우스는 정수온에 관련된 얘기인데, 예전에는 루트 내부에 가우스 같은 걸로 문제가 막 나오기도 했어요. 문제가. 안 할게. 멸종 위기라서 존재만 한다라는 그냥 그 사실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은 진입 판정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참거짓 판별. 이제 간신히 거의 다 왔다. 이제 등비수열 들어가네. 요거 하고 나면 등비수열이 돼야 우리가 처음 보는 게 나와요. 처음 보는 게. 자, 일단 참거짓 판별 81번을 한 번만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얘는 직접 풀어도 되지만 헷갈리면은 같이 좀 보고요. 왜냐면 갑자기 그냥 풀어보라 그러면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자, 그럼 요거면 리미트 bn분의 an이 1이다. 너무 당연하죠? 이게 무한대가 같은 무한대가 아니죠?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왜 알 수 없어요? 다 되니까 발산할 수도 있고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고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라고 해서 그냥 1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좀 뭐 통으로 치환할 것도 없어요. 아예 안 되는 발레 자체가 그냥 툭 튀어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n제곱. 당장 이렇게 돼도 얘는 그냥 빵 나오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는 발레 처리로 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니은.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이 무한대. 리미트 an 빼기 bn이 알파로 가고 있다면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분의 bn 1이다. 얘는 너무 당연하게 됩니다. 괜찮죠? 왜? 아니, 얘가 무한대로 가요. 수렴을 해요. 얘가 무한대요. 얘도 무한대로 가야 되죠. 그리고 사실상 둘 다 엄청나게 무한대로 큰 숫자인데 차이가 딱 상수 차이밖에 없다. 둘 다 엄청나게 큰, 사실상 똑같은 애들이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좀 찜찜해요. 뭐 얘를 들어봐도 발레가 아니라 되는 얘들밖에 안 나오니까 발레로 검증도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맞는 걸 알겠지만 긴가민가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치환 써주면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bn 같은 경우에는, 그죠? 왜냐면 a는 극한은 아니까. 그럼 bn은 어떻게 돼요? an 빼기 cn이에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얘는 무한대. 얘는 어차피 알파잖아요. 얘분의 얘만 쓰면 되니까 1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괜찮죠?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치환해서 들어가는 게. 한두 번만 해보면은 진입 판정 문제는 진짜 아예 안 틀릴 수 있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니은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리미트 an이 알파, 리미트 bn이 베타.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는 bn보다 작으면 알파는 베타보다 작다. 이거는 방금 했죠? 안 된다는 거. 왜? 같은 값으로 수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야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82번 요거 하나만 직접 해볼게요.
아, 이게 틀릴 여지가 되게 많은데 이게 보기가 너무 이쁘게 잡혀 있어서 잘 안 틀리겠네요. 우와, 잘한다. 우와, 잘한다.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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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하나씩 좀 생각해 볼게요. 이게 절대값을 씌워서 0 나왔다. 절대값은 어차피 크기만 얘기하는 거라서 부호만 떼는 작업을 하죠. 부호만 떼는 작업. 그러면 어때요? 아니, 크기는 어차피 0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는 0 플러스인지 0 마이너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0에 가까워지고, 아우, 어쩔 수 없이 수렴값은 무조건 0이에요. 괜찮죠? 얘는 맞아요. 괜찮죠? 반대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반대도 성립해요. 괜찮죠? 이따가 내가 이거 관련된 걸로 퀴즈 잠깐만 좀 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얘는 뭐 지금 모르는 사람은 아예 없어가지고, 그쵸? 여기다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일 때가 딱 맞죠. 뭐 물론 순서는 안 맞지만 치환해서 본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게 그냥 바로 등장을 해요. 그쵸? 예를 들어서 CN으로 잡으면은 얘는 CN-3AN. 그쵸? 그럼 어차피 얘는 0으로 수렴하고 얘는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하니까 마이너스 3. 괜찮죠? 그렇죠? 간단하게 치환으로 보면은 명백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어차피 두 개만 맞으니까 기억, 니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옳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아마 오답자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특히나 디귿, 니은. 와, 이 디귿이 왜 틀렸을까요? 디귿이 틀린 이유 여기 있겠죠? 자, 몇 번? 4번이에요. 분모가 0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모가 0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수렴, 얘도 수렴, CN으로 봅시다. 그럼 B에는 뭐예요? CN을 AN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얘는 따로 계산이 안 돼요. AN이 0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이런 거 발레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나? 발레 처리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동 관련된 발레가 나온다면 얘밖에 안 나와요. 자, 만약에 진입 판정 문제에서 내가 긴가민가하고 잘 모르겠는 것들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이것만 떠올려요. 나온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10, 10, 10, 1마일, 1마일, 1마일. 뭐 숫자는 좀 바뀌어도 돼요. 이거 두 개면 모든 발레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진짜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 BN이 수렴,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하죠? AN이 0이면 BN은 뭐가 나도 돼요? AN이 0이면 BN은 1, 2, 3, 4. 뭐가 나도 무조건 다 곱하면 다 빵이에요. 괜찮죠? 그거를 아까 저 기본 성질 4번 가지고 유추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얘기한 이 발레 관련된 내용으로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 괜찮죠? 얘는 또 딱 맞진 않대. 딱 맞진 않지만 어쨌거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리을. 얘는 지금 왜 안 될까요? CN이 AN과 BN 사이에 있는데? 아니, AN하고 BN은 극한이 0으로 나. 그럼 똑같아지는데? 그럼 당연히 CN은 사이에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AN하고 BN이 지금 수렴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AN이 n-n분의 1 나오고 얘가 n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나오면 둘이 빼잖아요. n분의 2가 되니까 0으로 나와요. 얘는 그 사이 껴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아지기는 하는데 수렴을 안 한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래프로 놓고 보면은 약간 요런 거. 그래프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요런 선이 있는데
A에는 밑에서부터 그냥 계속 한없이 가까워지는 있는 상태. 그 다음에 B엔도 이런 식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C에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가고 있는데 셋이 다 같이 만나요. 저 끝에서 만나지는 않겠지만 한없이 똑같아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같이 우주로 가요. 그죠? 괜찮죠? 다 같이 우주로 가요. 수렴을 아예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CN 자체가 아예 수렴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수렴하는 수열 AN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앞에 추가되어 있다면 리을은 맞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는 거 여기서 조금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로 약간 좀 낚시를 좀 하자면 별로 안 틀릴 것 같기는 한데 미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이 3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3이다. 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마이너스 3이다. 자, 참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 미안. 확률은 50%. 이거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의외로 되게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종종 나옵니다. 자, 한번 딱 해볼게요. 오케이. 고민 중. 오케이. 자, 확률은 50%. 오케이.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몰렸네요. 1대2. 1대1이란다. 2대4. 뭐 1대2네. 그렇죠? 다수결의 원칙. 미안해. 틀렸어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살짝 얘가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얘는 그 중에서 너무 쉬운 문제고요. 얘가 좀 많이 헷갈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AN의 절대값이 3으로 수렴하면 어차피 3 아니면 마이너스 3 아닌가? 그쵸? 근데 AN이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안 했죠. 그렇죠? AN이라는 수열 자체가 진동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AN이 이렇게 3,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절대값 A는 3, 3, 3, 3, 3, 3 이렇게 나오니까 수렴값이 3으로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쉽게도 얘는 지금 틀리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자매품 거의 똑같아요. 자매품. 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제곱이 9면 리미트 a는 3이다. 또는 리미트 a는 마이너스 3이다. 똑같죠? 어차피 제곱은 양수화시키기 때문에 똑같은 낚시예요. 괜찮죠? 얘도 틀린 거예요. 얘도 틀린 거. 자, 은근히 진입 판정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오답 꽤 나오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테스트에다가 진입 판정 문제 하나가 들어갈 텐데 목표는 전원이 다 틀리게 하는 게 목표예요. 미안. 전원이 다 틀리게 하는 거. 왜? 여기서 틀려야 내신 때 안 틀려요. 여기서 틀려야. 오케이. 자, 작정하고 만들 거니까. 자, 그러면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등비술 극한으로 갈게요. (8분) 오케이. 저 질문 있는 사람. 난 누구랑 얘기하니?